여행 기분을 즐기려면 커피를 마셔야지. 뭐라 그러지? 유식한 말로? 카페인 충전. 카페인 충전을 해야지. 유식한 말. 그래야 기분이 살아나지. 화장실 자주 가게 되잖아. 안녕하세요. 수금여사입니다. 자동차로 운전하는 은퇴 여행 드디어 출발한 첫날입니다. 저희가 가는 첫 번째 목적지는 그랜드 티톤 내셔널파크인데요. 거기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이고요. 저희 집에서부터 하루에 다 못 가기 때문에 하룻밤 묵어가기 위해서 솔트레이크에 도착을 하기까지의 영상입니다. 거리는 640마일, 약 1000km 정도를 운전합니다. 가는 길에 라스베가스를 지나쳐 가게 되는데요. 그 라스베가스는 어떻게 해서 그런 환락의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는지 그 유래에 대해 챗GPT한테 물어보고 대답을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다음날 도착하는 그랜드 티톤 안에 잭슨 레이크라는 곳이 있는데 그 잭슨 레이크에서 열린다는 세계 경제적으로 중요한 회의의 유래에 관해서도 AI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도 AI의 대답을 이 영상에서 한번 들어보시면 흥미로우실 것 같아요. 두런두런 이야기도 나누며 11시간 정도 운전한 끝에 솔트레이크에 도착하기까지의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끝까지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디까지 가냐면 오늘의 운전 예상 시간은 10시간 잡고요. 옐로스톤 내셔널 파크 그 바운더리 안에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라는 곳도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2박 할 건데 거기를 하루에 한 번에는 못 가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솔트레이크 시리, 거기는 솔트레이크는 유타주거든요. 거기까지 지금 오렌지 카운티,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서부터 10시간 예상하고 오늘 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트레이크에서 이제 하룻밤 자고 이제 그랜드 티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다시 그랜드 티톤으로 떠나고 잭슨 레이크에 있는 그 캠핑장으로 갑니다. 근데 거기 잭슨 홀이라는 도시를 지나가거든요. 잭슨 홀 옆에 있는 그 잭슨 호수 옆에 있는 도시가 잭슨 홀인데 그 일대를 그 잭슨 홀이 그랜드 티톤 내셔널 파크잖아요. 그렇죠. 그 잭슨 홀이 뭐로 유명하냐면 이 8월 달에 다음 주 아마 8월 25일쯤 예상되는데 FOMC랑 전 세계 중앙은행 아주 높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서 전 세계의 경제를 어떻게 갈 것인가를 회의를 하는데 그게 잭슨홀 미팅이에요. 그 잭슨홀 미팅의 잭슨홀이 오늘 내일 우리가 가는 곳입니다. 그랜드 티톤 안에 있는 네네네네. 그 잭슨홀 안에 있는 그 조그마한 그 마을이 어떻게 이렇게 유명하게 됐냐는 뭐 굉장히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193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80년대까지 오면서 댄 버냉키를 시카고 그 연준에서 초청하는 과정에서 그 벤 버냉키가 잘 안 오니까 거기가 그 잭슨 호수가 연어 낚시로 굉장히 유명하대요. 근데 그 연어를 벤 버냉키가 굉장히 좋아해서 연어 낚시를 그래서 연어 낚시하기 굉장히 좋은 호수가 하나 있는데 와서 회의도 하고 낚시도 하고 가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많은 세계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세계 금리를 오른다 내린다. 올해도 금리를 내리냐 올리냐의 방향을 아마 이번 잭슨홀 미팅에서 아마 결정할 거예요. 거의 예상을 하는데 그런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그 잭슨홀이라는 데가. 거기서 오늘 우리가 그 캠프그라운드에서 오늘 저희가 하루를 내일하고 모레 이틀을 보내게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거기 하루에 다 못 가니까 그렇죠. 유타주에 있는 솔트레이크 시리 직전에 그래서 하룻밤 잘 겁니다. 네, 솔트레이크까지는 10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쉬지 않고 10시간이니까 쉬엄쉬엄 가면 뭐 11시간도 걸릴 수 있고. 잭슨홀 미팅에 대해서 설명해줘. 잭슨홀 미팅은 매년 여름에 미국 와이오밍주의 잭슨홀에서 열리는 경제학자들과 중앙은행 관계자들이 모여서 경제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예요. 이 미팅에서는 금리 정책, 통화 정책, 그리고 글로벌 경제 전망 같은 중요한 이슈들이 다뤄지죠. 그래서 금융시장에서도 이 미팅에 주목하고 있답니다. 유래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미팅은 1982년에 처음 시작되었는데요. 원래는 와이오밍주의 잭슨홀 지역에 있는 야생과 자연을 즐기면서 경제학자들이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토론을 하는 자리로 시작됐어요. 점차 이 미팅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정책 논의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된 거죠. 지금은 매년 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이곳을 모이면서 글로벌 경제 이슈를 다루는 중요한 행사로 성장했답니다. 우리 처음에 가게 할 때 여자들이 이제 가게 와서 뭐 사고 돈 계산할 때 돈을 가슴골에서 꺼냈잖아. 가슴골에서 지폐 꺼내고 휴대폰도 막 브레이즈 안에 넣었다가 브레이즈 안에서 휴대폰 훅 꺼내고 돈 꺼내고 거스름돈 그 거스름돈 가슴에 도로 넣고 그 가슴골 브레이즈 안에다가 이렇게 넣고 하는 거. 너무 당황스러웠지. 여기 LA는 더우니까 여자들이 탱크탑만 입고 다니잖아. 그랬다가 이제 뭐 돈 같은 거 이제 주머니 없고 이러면 이제 가슴골에 넣고 다니다가 이렇게 페이를 하는 거야. 그때 너무 당황스러웠지. 여자인 나도 당황스러웠는데 남자는 당신은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러고 보니 어쩌다가 벌써 60이 돼가지고 은퇴했다고 지금 은퇴여행 간다고 지금 차를 몰고 그냥 간다는 걸 생각을 하니까 세월이 왜 이렇게 빠르니? 벌써 60년 어쩌자는 거야. 난 요새 이런저런 고민이 많네. 생각이 많아. 생각이. 그럼 살아온 60년인데 살아갈 나는 몇 년 남았는지 잘 모르겠어. 잘하면 60년 더 살 수도 있어. 요즘 시대에. 재앙 아닌가? 120까지 가면 안 되지. 그러니까 보통 평균 나이 계산하면은 80, 85, 뭐 90, 뭐 이 정도인데 보통 병이 없다면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건 10년, 15년 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참 생각이 많아지네. 뭔 생각을 해 그렇게. 난 생각이 자꾸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생각하지 말고 그냥 닥치는 대로 살아. 닥치는 대로. 사라지는 대로 살아. 그냥. 맞아. 그것도 좋은. 너무 뭐 계획도 하지 말고 그래. 뭐 잘하려고 하지도 말고 자연스럽게 그냥 순리에 맡겨. 그래. 살면 사라지는 거야. 살면 사라집니다. 누가 하면 거기서 나왔잖아. 아이유 나오는 드라마. 뭐였지 그거?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닥치는 대로 산다는 그 어감보다는 그냥 순리대로 살자. 순리대로.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는 거 억지로 용쓸 필요도 없고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단념하고 되면 되는 대로 좀 욕심 좀 내고 살자. 맞습니다. 너무 욕심낼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너무 막 나약해질 필요도 없고 정정당당하게 착하게 솔직하게 당당하게 살면서도 순리대로 감사하며. 그렇지. 우린 신앙인이니까 감사하며 또 나이 먹을수록 생각해야 되는 게 나는 내 생각에는 좀 남을 배려하는 거 그랬으면 좋겠어. 공자님 다 되셨네. 뭐 이제 도 다 닦았습니다. 하산해도 되겠다. 이제 하산할게요. 하산해라. 가슴 설렌단 말이야. 자기적이에요. 영혼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설레일 건덕지가 뭐가 있냐. 아유, 너무 없는 소리 좀 하지. 그럼 내가 무슨 말 하나 일부러 말 어떤 걸어봤더니 대답을 원하는 거야? 나도 살아야지. 라스베가스가 보이기 시작하는군요. 라스베가스 아니고요. 라스베가스입니다. 라스베가스인가? 혀끝이 에모텔이네. 에모텔. 옛날에 좀 뷔페에서 뷔페. 저기 라스베가스 외곽이지.
데스밸리랑 너무 대조적이잖아. 그렇지. 내가 데스밸리는 정말 인공적인 예, 하나도 때가 하나도 안 묻은, 그러니까 100% 천연. 데스밸리는 그렇고, 벌써 좀 더 오면은 여기는 완전히 탐욕의 도시, 욕망의 도시.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쾌락. 도박, 욕망, 완전히 그. 어떤 기회 뭐 이런 것도 있지. 도전. 그러니까 좋은 말로. 바로 옆에 있는 데스밸리랑 너무 정반대야. 그렇죠. 여기는 인공적인, 완전히 100% 인공적인 인공세. 데스밸리는 천연. 트럼프. 라스베가스는 어쩌다가 이렇게 화려한 도시가 되었어? 설명해줘. 라스베가스가 화려한 도시가 된 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처음에는 사막 한가운데 작은 철도 정거장이었지만 나중에 카지노와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달하면서 유명해졌죠. 그리고 20세기 중반부터 대규모 리조트들이 들어서면서 지금의 화려한 도시가 된 거야.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봐. 물론이죠. 라스베가스는 원래 네바다주의 작은 사막 마을이었는데 1930년대에 미국에서 금주법이 해제되면서 네바다주는 합법적으로 술을 판매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카지노 산업이 발전하게 되었고 또 1950년대부터는 대규모 리조트와 호텔들이 들어서면서 점점 더 화려한 도시로 변했죠. 또 유명한 쇼와 공연 그리고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들이 추가되면서 지금의 라스베가스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골드러시가 없었다면 라스베가스도 안 생겼다고 생각하는 게 맞지? 네, 어느 정도 그런 맥락이 맞다고 볼 수 있어요. 금광이나 금주법 해제 같은 역사적 사건들이 라스베가스의 성장을 이끈 큰 요인 중 하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참 흥미로운 역사죠. 후보댐 건설과 관련돼서 그 노동자들이 여기서 그 댐 짓느라고 번 돈을 여기서 쓰게 만들려고 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맞아? 맞아요. 그게 꽤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후보댐 건설에 참여한 노동자들이 그곳에서 받은 임금을 라스베가스에서 소비하도록 유도한 것도 라스베가스의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해요. 그 덕분에 도시가 좀 더 활기를 띠게 된 거죠. 참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금을 캔 사람들이 금 캐서 벌은 돈을 소비한 게 아니고 후보댐 노동자들이 번 돈을 여기서 쓴 거야. 금 캐는 사람들은 세크라멘토 쪽이기 때문에 벌어요. 여기서 벌다가 그러니까 후보댐. 골드러시. 그렇지. 네. 얘기해봐. 알겠어요. 후보댐을 건설하던 노동자들이 그 임금을 라스베가스에서 소비하면서 도시 경제가 활성화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당시에는 사막 한가운데 있던 라스베가스가 점점 이게 된 거죠. 알았어. 얘기해줘서 고마워. 90마일까지 한 140km까지 밟아도 딱질 안 뜨니까 좀 밟는 맛은 있지. 인 유타. 산도 푸릇푸릇하고. 근데 여기 되게 풍경이 여기 되게 물가적이다. 저기 소들이 있네. 유타주의 도로 옆 풍경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